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간 노화와 위생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성훈입니다. 매일 깔끔하게 샤워하시고 외모도 단정히 가꾸고 계시죠? 그런데 6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일반적인 샤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씻어야 할 5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간과하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만성 염증과 혈관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수명 단축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제가 28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작은 부위 관리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불쾌한 냄새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자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문제없던 부분들이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올바른 관리법만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바꿔줄 겁니다. 특히 요즘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불쾌한 냄새, 혹은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불편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영호 님이었는데 정말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샤워를 하시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셨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고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힘든 건 가족들이 은근히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본인은 매일 깨끗이 씻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김영우님은 배꼽이나 귀 뒤 같은 작은 부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셨어요. 샤워할 때도 대충 물만 흘려보내고 지나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봉을 활용해서 이런 부위들을 꼼꼼히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도 안 되어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불쾌한 냄새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원인 모를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냄새가 없어졌다고 좋아하셨고, 김영우님 본인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위생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완전 건조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영우님처럼 여러분의 위생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노인이 꼭 씻어야 하는 5가지 부위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곳은 바로 배꼽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꼽은 그냥 물만 흘려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큰 잘못이에요. 배꼽은 구조상 움푹 들어가 있어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201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배꼽에서 발견되는 세균의 종류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평균 61종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균들이 방치되면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70세 이순자님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이유 없는 피로감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배꼽을 매일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살살 닦아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평소 배꼽을 얼마나 자주 관리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귀 뒤입니다. 귀 뒤 주름 사이에는 피지와 땀이 정말 많이 쌓여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
주름이 깊어지고 여기에 노폐물이 더 잘 쌓이게 되죠. 이게 냄새와 염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최근 국내 노인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귀 뒤 위생 불량이 반복성 두통이나 균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철수님은 귀 뒤를 제대로 청소하기 시작한 뒤로 두통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샤워 중에 순환 비누를 사용해서 귀 뒤를 원형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건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성 감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샤워 후에 귀 뒤까지 꼼꼼히 말리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겨드랑이인데요. 이 부위는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위생관리가 면역력 유지에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5세 김정자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겨드랑이 마사지 습관을 시작한 뒤로 피로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항균력이 있는 순한 비누로 겨드랑이를 닦은 뒤 위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강한 화학 성분의 탈취제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이 림프 기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겨드랑이를 단순히 씻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마사지까지 해주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은 혈관과 신경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에요. 감염이 생기면 보행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위죠. 한국노인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타구니 염증이 있는 노인분들의 활동량이 40%나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68세 최현수님 같은 경우를 보면 사타구니 습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뒤로 허리 통증까지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위는 특히 pH 균형이 맞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셔야 해요. 씻은 후에는 전용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키고 필요하면 천연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극이 강한 제품은 절대 피하세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평소 걸을 때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사타구니 관리를 더 신경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부위가 바로 발입니다. 발은 우리의 독립성과 균형을 책임지는 핵심 부위예요.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노인분들의 낙상 위험이 3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73세 장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발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발가락 사이 염증과 발톱 문제 때문에 외출하기가 무서우셨대요. 하지만 올바른 발 관리법을 실천한 뒤로는 다시 자신있게 외출할 수 있게 되셨어요. 발 관리의 핵심은 따뜻한 물에 꼼꼼히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키는 거예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서 내성 발톱을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바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곰팡이 감염 위험이 커지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발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 부위는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작은 관심과 관리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이런 부위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올바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세정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한 루틴을 만들면 습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세정과 저녁 샤워할 때 하는 세정을 구분해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시키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정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은 샤워 시간을 정해두고 계신가요?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완전 건조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습기는 곰팡이와 세균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특히 발가락 사이, 귀 뒤, 사타구니는 습기에 가장 취약한 부위들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셨어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말리는 게 기본이고 필요하면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을 활용해 보세요. 뜨거운 바람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찬바람으로 해주시고요. 샤워 후에 바로 옷을 입지 말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입으세요.
세 번째로는 천연 제품을 활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들은 오히려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향, 무자극, 천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을 선택해 보세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조금 발라보시고 하루 정도 지켜본 뒤에 사용하시면 안전해요.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의 성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위생 전용 수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수건으로 얼굴과 발을 동시에 닦으시면 세균이 옮겨갈 수 있어요. 각 부위별로 전용 수건을 준비하시거나 최소한 얼굴용과 몸용은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수건 관리도 중요합니다. 햇볕에 말리거나 자주 교체해 주셔야 해요. 습한 환경에서는 수건 자체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3번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색깔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은 수건을 며칠마다 교체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는 발 관리 루틴을 특별히 강화하셔야 합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곳이라서 균형 유지와 낙상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주 1회 정도는 발톱과 굳은 살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톱을 너무 짧게 깎으시면 내성 발톱 위험이 높아져요. 발가락 끝과 같은 길이로 일자로 깎아주세요. 굳은 살은 부석으로 살살 문질러서 제거하시고 너무 두껍게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발 마사지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발가락을 하나씩 돌려주시면 좋아요. 발목 돌리기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발 건강 체크는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매일 저녁에 발을 씻으면서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적절한 보습 관리입니다. 세정 후에는 적절한 보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부위별로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나 사타구니처럼 습기가 문제가 되는 곳은 보습제를 피하시고 팔꿈치나 무릎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곳은 보습해주세요. 일곱 번째로는 의복 선택도 중요합니다. 통기성이 좋은 천연 소재의 옷을 입으시고 특히 속옷은 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너무 꽉 끼는 옷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같은 옷을 입지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점검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은 거울 앞에서 전신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피부 변화나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특히 등이나 발바닥처럼 평소 잘 보이지 않는 부위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확장된 생활 습관까지 더한다면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서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반드시 씻어야 할 5부위는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매일 샤워만 꼼꼼히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 5부위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꼼꼼히 세정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까지가 필수예요. 만약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염증이 생기고 혈관 문제가 발생하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수명 단축까지 될 수 있어요. 작은 부위의 문제가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면역력을 지킬 수 있고 활력이 되살아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불쾌한 냄새도 사라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28년 동안 연구해 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건강한 노년의 비밀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 있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당장 실천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샤워 후 완전 건조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샤워를 마친 뒤에 바로 옷을 입지 마시고 특히 5부위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완전히 말려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기 제거만 제대로 해도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염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수면 습관들과 그 해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서의 작은 실수들이 어떻게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깊고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낮 시간의 활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부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홀히 해오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실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